자, 전처리 작업하기 위해서 변수명이 혹시 문제가 있는 변수명이 있으면 리네임을 이용해서 변수명을 수정을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범주형 변수를 우리가 다 팩터형 변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어카운트라든가 온라인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다 숫자형으로 되어 있죠. 숫자형으로 됐으면 얘를 숫자로 인식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yes, no로 우리가 인식을 해서 범주형 변수로 인식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범주형 변수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거는 우리가 mutate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bank underbar tb 해주고요. 여기에 기존의 거를 다시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 처리해 주고요. 그래서 bank underbar tb라는 거를 이용해서 다시 새로 집어넣고요. 그럼 얘를 호출한 다음에 이번에도 mutate라는 걸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mutate 해주고요. 우리 personal 론이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팩터 형식으로 이용해서 바꿔주겠습니다. 팩터 처리해 주고요. 팩터 처리해 주면 퍼스널 론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레벨스를 우리가 yes, no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로 갖고 옵니다. 원래는 0, 1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0, 1로 해주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는 0, 1인데 지금 우리는 분석을 할 때 0, 1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를 앞에다 먼저 놓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0, 1이 아니고 1과 0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0은 우리가 퍼스널 론이 없는 사람들이 0이고요. 퍼스널 론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1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을 1, 0을 해서 1을 먼저 앞에다 놓고요. 순서적으로 yes를 먼저 놓고 no를 뒤로 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변수를 앞에다 먼저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레벨스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레이블 형식으로 해주는데 레이블은 앞에 부분을 1을 우리가 yes라고 해줬으니까 yes, 그 다음에 0이 no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앞에가 yes고요, 뒤에가 now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처리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뒤에 다른 변수들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mutate 해주고요. 그 다음에 securities account를 해주고요. 얘도 팩터 형식으로 바꿔주고 기존의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갖고 오고 얘도 레벨스를 해주는데 얘도 두 개입니다. 이 변수도 0, 1 여기는 0, 1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도 해주고요. 레벨스는 0이 노입니다. 그 다음에요 1이 yes입니다. 자, 그래서 no, yes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1이 yes고요. 2가 no, 0이 no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외에도 우리가 한 서너 개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앞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뒤에 분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데이터 전처리 작업은 우리가 한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처리 작업을 쭉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해주고요.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또 해주겠습니다. 다시 mutate 해주고요. 이번에는 cd 어카운트를 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얘도 팩터 처리 해주고요. 그 다음에 cd 어카운트 값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레벨스도 우리가 0, 1을 두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또
no, 그 다음에 yes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하나가 더 빠졌네요. 자, 빠져 있고요. 다시 또 처리를 해주고요. 다시 뮤테이트 해주고 이번에 온라인이라는 변수를 또 처리해 주겠습니다. 팩터 처리해 주고요. 온라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과 레벨이 이제 똑같으니까 요거를 카피해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카피해서요.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 갖고 와서 이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이프라인 연결하고요. 뮤테이트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팩터 처리해 주고요. 크레딧 카드 해주고 이렇게 다시 레이블과 레벨 처리해 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뮤테이트 처리해 주고 이번엔 에듀케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뮤테이트 해 주고요. 에듀케이션 처리해 주고요. 팩터 자, 에듀케이션 처리해 주고요. 이번에는 레벨과 레이블이 좀 틀리기 때문에 자, 레벨 C 해주고 이번에는 C 해주고요. 이번에는 2개가 아니고 3개입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3개까지 컬러를 이용해서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레이블스 해주고요. 이번에도 3개니까요. 우리가 바꿔줘 보겠습니다. 2개 처리해 주고요. 자, 앞에는 우리 언더그라운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언더 그레이저에이트 해주고요. 두 번째는 그레이저에이트, 세 번째는 우리 프로페셔널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으니까 요거를 이 변수를 팩터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터 처리가 됐고요. 이 팩터 처리된 거를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str 그 다음에 뱅크 tv로 해서 팩터 처리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팩터 처리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팩터 처리한 부분이 팩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듀케이션은 3레벨로 되어 있고요. 언더그레이드, 그 다음에 그레이저에이트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퍼스널 론도 우리 팩터 처리되어 있고요. 시큐리티 어카운트, CD 어카운트, 온라인, 크레딧 카드 등이 전부 다 팩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퍼스널 론은 우리가 1번을 yes로 했고 2번을 no로 했죠. 그래서 그렇게 팩터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어카운트 이런 부분들은 no yes로 다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원본은 0과 1로 또는 1과 0으로 되어 있는데요. 팩터 처리하면서 0, 1을 1, 2로 다시 바꿔서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팩터 처리할 때는 1부터 시작돼서 자체적으로 이 R 코드에서는 1, 2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원본하고 틀리게 이 팩터 처리하면서 R 코드에서 인식하는 팩터 형식으로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필요 없는 변수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주석을 이용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팩터 처리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 전처리 작업 중에서 우리 필요 없는 변수 제거입니다. 자, 그럼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뭐가 필요 없냐면 우리 id하고 집 코드는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id랑 집 코드는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뱅크 tv로 다시 입력을 넣을 테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뱅크 tv를 호출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변수를 갖고 올 때는 우리 select입니다. 그죠?
select를 이용해서 변수를 갖고 오는데 우리가 필요 없는 변수를 빼야 되니까 변수 갖고 오는 데서 빼는 거는 마이너스를 써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C 해주고요. 변수 제거해줄 변수를 넣으면 되니까 id. 그 다음에 우리 집 코드입니다. 근데 집 코드는 우리 여기 보니까 스페이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헛다운표를 해주고요. ZIP 그 다음에 코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하니까요. 여기 집이라는 거는 대문자로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필요 없는 변수 제거해 주겠습니다. 자, 제거해 줬는지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tr 해주고요. 그 다음에 bank tv를 이용을 해서 제대로 변수가 제거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보니까 age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id하고 집 코드가 여기는 이제 제거가 됐죠. 그럼 제대로 제거된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까지 제거가 됐으니까 전처리 작업은 이미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다 제거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분석에 쓸 데이터들을 정리했으니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하는 방법은 이제 이 데이터가 우리 자료 형태가 범주형이냐, 그 다음에 숫자형이냐, 수치형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되죠. 범주형은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고요. 프리퀀시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해줘야 되고, 연속형 변수, 수치형 변수일 때는 평균을 구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통계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탐색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까 전에 스킴R이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줬습니다. 스킴R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 탐색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편리하게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킴 해주고요. 그 다음에 bank 언더바 tv 이렇게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이 될 텐데 좀 오른쪽 공간을 크게 해주시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키마를 통해서 해주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리어블 팩터 형식으로, 팩터라는 게 이제 우리 범정 변수거든요. 팩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education, 그 다음에 personal loan, security accoun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더가 2096개, 프로페셔널이 1500개, 그레이주에이트가 우리 1400개 이렇게 됐고요. 퍼스널 론은 아까 전에 5000개 중에서 4520개가 no, 그 다음에 yes가 480개가 yes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입니다. 우리 수치형 변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부터 시작해서 경험치, 그 다음에 인컴, 수입, 패밀리 사이즈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보시면 여기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요 값들을 보시면 되고 평균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데이터 탐색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데이터 탐색이라고 해줘 보겠습니다. 데이터 탐색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탐색했는데 우리가 지금 분석하고자 하는 거는 퍼스널 론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킴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봤는데 이 스킴을 퍼스널 론이라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룹에 따라서 나누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우리는 bank tv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갖고 오고요. 파이프라인에서 그룹 바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론을 우리가 그룹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스킴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해보면은
variable type, 아까 전에 그 타입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조금 위로 볼게요. 자, 그러면은 퍼스널 론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핑을 이렇게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ariable type의 팩터에 대해서 education, yes냐 no냐에 따라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퍼스널 론이 yes인 경우, no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가 공간이 모자르니까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education은 프로페셔널이 205개로 제일 많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스널 론이 노인 경우에는 언더가 제일 높겠죠. 자, 이것만 딱 보시면 대략 보더라도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의 교육 수준이 언더보다는 프로페셔널인 사람한테 보내주는 게 퍼스널 론에 대한 게 우리가 더 좋은 응답률을 얻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감으로 한 거고요. 실제로 앞으로 이제 뒤에 분석해주는 그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 마이닝 분석 기법에 따라서 우리가 퍼스널 론에 영향을 미치는, 이걸 퍼스널 론을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에이지에 따라서도 나누고요. 각각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뒤에 분석 툴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퍼스널 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데이터 탐색을 우리가 좀 봐왔고요. 자, 탐색을 봐왔는데, 이제 우리가 기준 베이스 어큐러시라는 걸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 어큐러시인데, 이건 뭐냐면 기준점을 우리가 잡는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석 기법이 없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한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우리가 응답률이 나오느냐, 성공률이 나오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뱅크TV라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 중에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운트를 해서 퍼스널 론을 카운팅을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전체 480개가 yes고요. 5,000개 중에서 4,520개가 no였습니다. 한 9점 몇 퍼센트 나왔죠, 우리가. 이걸 한번 다시 수치로서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테이트를 해주고요. 뮤테이트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포션을 해주고요. 위에 나오는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서 우리가 sum n, 전체 데이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n 개수 중에서 우리가 퍼스널 론의 개수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한번 우리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다시. 자, 그러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yes 480개인데 전체 프로포셔널 비율을 보시면 9.6% 정도 된다. 설명을 드렸듯이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우리가 응답하는 사람들의 한 96% 정도가 yes니까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하게 되면 10개 보내면 9개는 아마 no를 할 거고요. 그 중에 yes는 10명 중에 1명꼴로 우리가 yes를 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보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케팅 할 때 보면 10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조금 불확실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구조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퍼스널 론이 yes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을 파악을 하면 우리가 그런 yes일 것 같은 사람인데 아직 no인 사람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벌이면 우리가 좀 더 마케팅이 쉽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대상을 해주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다양한 분석 기법 툴들이 있는데, 디시전 트리라든가 우리 로지스트 회계 분석,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이런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사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베이스라인 어큐러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사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탐색이 이제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될 텐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훈련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훈련용, 그 다음에 테스트용으로 데이터 분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티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배우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훈련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구축하게 되고요. 테스트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훈련했던 데이터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가 그 예측을 했는지를 우리가 테스트하게 해주게 됩니다. 훈련용으로 돌릴 때는 모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데이터를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모델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테스트용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값을 이용을 해서 훈련한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데이터를 나눠 볼 텐데요. 우리가 데이터를 나눌 때 무작위로 나누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작위로 나누기 때문에 제가 한 거와 여러분이 한 거가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샘플을 할 때는 제가 한 결과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드를 고정해 주는 방법을 씁니다. 물론 이제 시드 고정하는 거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드를 고정 안 해줘도 되는데요. 보통 제가 한 결과치하고 여러분들의 결과치가 매칭이 돼야지만 혹시 다른 번 할 때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드를 고정해 놓고 한번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seed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하고요. 시드 번호는 불특정 다수 번호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 저랑 똑같이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1, 2, 3이라는 시드 번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할 텐데, 그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 2, 3번을 이제 제가 이용을 해서 시드를 고정해 놓고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드를 고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스플릿이라는 어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스플릿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플릿하는 옵션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뱅크 tb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initial spl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initial spl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겁니다. 분리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뭐 7대 3이냐, 아니면은 뭐 6대 4냐,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 비율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자동으로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 개수는 분류를 하는데, 분리를 할 때 이게 또 있습니다. 결과 변수. 우리가 아까 전에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대 1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비율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비율을 이용을 해줄 때 이 비율대로 우리가 구해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퍼스널 론, 즉 해주면은 스트레타라는 거를 해주면은요, 이 변수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용 테스트용도 나눠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용 100개가 있다. 우리가 지금 5000개잖아요. 5000개인데 훈련용을 4000개, 테스트용을 100개, 1000개 이렇게 해서 4대 1로 쪼갰을 경우에 yes나 no냐의 비율도 10대 9대 1로 그 안에서도 훈련용도 쪼개라는 말입니다. 그럼 테스트용이 1000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900개는 no고요. 100개가 yes로 이렇게 훈련용 테스트용도 이 데이터의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분리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옵션을 준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결과 변수를 이거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 결과 변수 예측하는 모델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분포하고 틀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분포의 비율에 따라서 훈련용과 테스트용 데이터 분할할 때도 이걸 나누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훈련용 테스트용의 전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용하고 데이터의 크기는 7대3이냐 6대4냐는 자동으로 여기 보면 구분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도 필요한데 우리가 디폴트 모델로 쓰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는 경우에 있어서 그 종속 변수에 우리가 결과 변수에 또는 반응 변수의 비율도 고려를 해서 나눠줘라 라는 옵션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눠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뱅크 스플릿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주면 총 5,000개 중에서 3,750개, 그 다음에 1,250개 해서 보시면 테스트용이 5,000개 중에 3,750개고요. 그 다음에 훈련용이 1,250개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5,000개를 중에서 3,750개는 훈련할 때 사용할 거고요. 1,250개는 훈련한 모델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트 모델 중에 9대1의 비율을 계속 유지해서 이거를 분류를 해라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50개인데 그 중에 90%는 no고요. 10%는 yes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 비율에 따라서 테스트용, 훈련용을 분리해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뱅크 스플릿을 해준 옵션을 지정을 해줬으면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을 해줘야 되죠. 지금 여기까지는 데이터 분할하는 그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한 지정을 해준 거고요. 이제부터 데이터를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인용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트레인용 데이터. 이 데이터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우리 트레인 데이터를 해주는데 뱅크 스플릿을 이용해서 훈련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도 나눠주고요. 테스트용 데이터는 테스팅으로 해주고요. 뱅크 스플릿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팅용 데이터를 나눠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R에서 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훈련용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할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니셜 스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 있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데이터를 이렇게 스플릿 나눠주고요. 나눠주는 옵션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트레이닝 테스팅이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해주면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트레이닝용 데이터를 요 기준에 따라서 트레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비율만큼만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는 테스팅용이라는 데이터 비율만큼만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트레인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구조를 볼까요? 구조를 보고 트레인용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전체 보시는 것처럼 3,750개가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테스트용도 데이터도 나눠보면 전체 중에 125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눠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있는 5000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 3750개 나눠주고요. 테스트용 데이터 셋으로 우리가 1250개를 나눠주는 것까지 이제 해봤습니다. 훈련용 데이터 이제 세트까지 분할을 했으면 이제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네, 이제부터 모델을 만들고 분석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